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 좋은 인품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 얘기를 하다 진짜 그 친구 괜찮지, 똑똑해, 아주 겸손해, 일 잘하지, 뭐 성격이 좋아, 뭐 사람을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내가 하기도 하고 내가 그런 어떤 평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남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생각 해보시죠. 예전에 이제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직원이나 어떤 동료 선후배한테 저의 가장 큰 이미지는 쉽지 않아, 까다로워, 이런 이미지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왜 그런 이미지를 나의 대표 이미지로 만들었을까 대단히 반성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강의를 하면서 이제 작가가 되고 강의를 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이제 훈련을 시켜서 지금은 그때 이제 회사에 있었을 때, 이제 현직에 있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사람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나이를 먹어오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평판이나 그런 어떤 이제 평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부드러워지고 있는 편이세요? 좋아지고 있는 편이세요?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나이 먹을수록 우리가 이제 나의 어떤 이제 뭐 인격, 인성, 인품,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점점 더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번 이제 10분 동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인품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공통점은요. 첫 번째, 조금 먼저예요. 조금 먼저. 평판이 좋은 사람들은요,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들의 공통점은 남을 대단히 배려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으면서 평판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가능한 축내면 안 돼요. 미팅에서 뭐 5분, 10분 지나서 오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한테 이제 피해주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는 좀 그래도 뭐 그게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이제 주인공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나쁜 습관이 붙어 있는 거죠. 차가 막혔다는 둥, 앞에 미팅이 좀 늦어졌다는 둥, 말도 안 되는 변명 이제 당당하게 하는 사람들, 결코 자기 평판 관리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인정받는 사람은요, 10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누구하고 이제 약속해서 만날 때도 미리미리 서둘러서 늦지 않게, 뭐 5분 전에라도 가 있을 수 있게, 10분 전에 가서 도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미리 서둘러서 그 사람이 정시에 타고 와도 저도 지금 금방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이미지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죠. 어떤 이제 그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거는 물론이고요, 해야 할 일도 이제 서두르지 않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실수하지 않고 하려면 미리미리 조금씩만 더 일찍, 그래서 이제 어떤 실수가 없게끔 그렇게 미리 준비하는 거, 조급한 일을 만들지 않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0분 먼저, 조금 먼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여유 있음이에요. 여유 있음. 여유 있는 사람이 평판이 좋죠. 그래서 일단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 언제 편하세요, 여러분들은? 대화를 나눠도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좋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누구랑 얘기하면 참 피곤하고, 누구랑 말하면 즐겁고, 돌아와서도 이제 흐뭇하게 잔상이 남는 거예요. 그 사람 되게 재밌었어? 뭐 이렇게. 나중에 또 보고 싶다. 뭐 밥이라도 같이 또 먹어야지.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우리가 이제 인품에 대해서 인정하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제일 그렇게 피곤했어? 아니면 좋았어? 라는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은 대화의 주제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은 좀 피해야 되고, 그런 걸 이제 센스 있게 구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 집 이제 지인, 같이 말하고 있는 그 지인 애가 유학 갔다 와서 지금 취업을 못하고 이제 굉장히 심란해요. 그 지인은. 그런데 그런 친구, 그런 지인 앞에서는 자기 자식 자랑은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이제 퇴직하고 창업했는데 몇 년째 이제 헤매고 있어요, 친구가. 그러면 자기 남편이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이런 자랑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진급 못하고 직장생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 있는 데서 뭐 자기 잘 나간다고 뭐 한턱 쏜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밥을 사야 되는 거죠. 나 오늘 뭐 굉장히 이제 특진했어. 내가 한턱 쏠게. 이게 아니라 그냥 밥 사는 거예요. 그냥 밥. 나 오늘 그냥 내가 밥 살게. 이렇게 하고 밥을 사는 그 사람의 인품이 이제 다른 거죠.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이제 워낙 예민한 후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너무 궁금해서 죽어. 꼬치꼬치 얼굴이 안 좋으면은 너 무슨 일 있지? 뭐 하면서 말해봐.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뭐 집에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런 사람은 이제 피곤합니다. 우리 부장님 아들이 고3이에요. 그런데 수능 끝나고 애들 다 대학 뭐 붙고 떨어지고 다 얘기 끝났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어. 무슨 얘기예요? 아드님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굳이 또 아드님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대화의 주제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상대에 따라서 이제 내 대화의 주제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건강하게 대화하고 즐거운 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고민을 상담한 후배가 있어요. 그러면 뭐 조언 잔소리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질문해주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주로 이제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은 나한테 해답을 달라고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기가 어차피 해답은 가지고 있어요. 털어놓는 것 자체. 그냥 털어놓음으로 해서 내가 이제 해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고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데 이제 상대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요청한다면 그래 내가 생각해 볼 땐 말이야 내 입장에서는 말이야 내가 너라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요청할 때만 조심스럽게 이제 답을 주는 거죠. 이제 뭐 자기 자랑하고 자기 얘기만 하는 이런 사람도 피곤하고 막 힘든 얘기만 하고 푸념만 하고 울상이 돼 있는 사람하고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이랑 만나도 피곤하고 적절하게 자기 얘기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얘기할 줄 알고 건강한 대화 주제로 상대방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상대방을 굉장히 편안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 주제를 정할 때 굉장히 좀 잘 고심해서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는 어떤 그런 대화 주제를 정해야 여유 있게 보이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한결같음이에요. 한결같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명랑하고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막 히스테리컬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 만나서는 둘도 없는 친구처럼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이제 안 보고 있으면, 뭐 우리가 친구였어? 이럴 정도로 이제 대면대면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상대는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제 한결같은 태도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욱하거나 갑자기 시무룩해지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감정과 태도가 시시각각으로 변하지 않으면 여유로운 인상을 주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편안한 느낌을 받게 돼요. 한결같다는 이미지는 이제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미지이기도 하잖아요. 늘 시간이 없을 것 같은 사람, 너무 바쁠 것 같은 사람은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기도 좀 뭐해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연락하기가 아무래도 좀 꺼려지고 또 뭐가 잘못되면 얼굴에 그냥 표가 팍 나거나 당장 길길이 뛰고 이런 사람 한마디로 막 냄비 끓듯이 막 난리 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이제 우리가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나는 누군가한테 굉장히 한결같이 넉넉한 이미지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도 이제 뭔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저 사람한테는 이제 원래 저 사람이 이제 그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늘 한결같이 저 사람한테 뭔가 털어놓으면 어떤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늘 똑같아 라는 어떤 한결같음이 대단히 그 사람의 인품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조급하지 않은 사람, 늘 한결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나를 이제 트레이닝 해야 될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기 애가 강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넉넉한
마음이 되기가 쉽고, 그러면 이제 한결같이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을 어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애가 이제 크고 자존감이 높고 매사 주눅들지 않고 이제 당당하고 좀 매력적이란 어떤 인상을 주는 경우, 그러면 그렇게 삶을 주체적으로 이제 잘 꾸려나가는 사람들은 남한테 넉넉한 이미지, 한결같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오늘서부터 이제 스스로를 조금 더 훈련해 보실까요? 나는 인정받고 호감을 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어떤 내 걸로 딱 습득하기 위해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내가 나를 좀 더 관심 있게 사랑하고 더 나를 잘 돌보는데 신경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마음 먹는 부분, 자존감 돌보기에 더 집중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를 조금 더 성숙하고, 그리고 남들한테서 그 인격이 인정받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는 아주 지름길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